혹시 요즘 마음이 너무 지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 같은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인생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라. 다시 꽃필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겨낸 사람들, 삶을 끝까지 붙잡고 버텨낸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에서 나온 진실입니다. 걱정은 나를 앞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감옥이다. 그러나 진심으로 걱정을 나누면 그 감옥은 문이 열린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한번 털어놓으세요. 말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조금 가벼워집니다. 행복한 노후는 돈보다 관계, 관계보다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하버드대가 80년 동안 진행한 세계에서 가장 긴 연구가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가?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좋은 인간관계, 화려한 성공, 큰 재산. 그것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대하는 사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내가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삶은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인연을 소중히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오래 못 본 가족이나 친지에게 따뜻한 메시지 한마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작게 시작합니다. 73세 할머니 한 분은 퇴근길에 혼자 지나가는 중학생에게 매일 오늘도 수고했네 라며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학생이 어색해했지만 어느 날 그 학생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반겨주니까 버틸 힘이 나요. 그날 이후 그 학생은 매일 할머니 집 앞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 학생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안아준 사람도 그 할머니였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네는 순간 이미 내 안에서도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고통과 외로움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이 깊을수록 마음에도 상처가 많아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오늘 당신이 살아있다는 건 아직 배우고 느끼고 채워야 할 것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나이까지 살아온 이유는 후회하고 슬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서야 진짜 나를 살기 위해서입니다. 명언 3가지를 정리합니다. 인생을 결단코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라. 지금은 단지 숨을 고르는 시간일 뿐. 행복은 거창하지 않다. 소소한 따뜻함에서 싹튼다. 사람은 혼자 버티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기대는 존재다 등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삶을 좌절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용기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누군가에게 작은 미소 한 번만 건네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고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절대로 결단코 낙담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2가지 사례를 살펴봅니다. 한 사례는 70대 할아버지, 또 한 사례는 시골 할머니들 이야기입니다. 이 2 사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인생 후반부에 큰 절망을 경험했다는 것,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새롭게 피어났다는 것입니다. 서울 외곽에 살던 한 72세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회사원으로 성실하게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엄청난 공허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TV만 보고 새끼 식사도 대충 때우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공방에서 진행하는 목공 체험 수업을 접하게 되었고 그냥 심심해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손으로 나무를 깎고 사포질하고 조립하고 작은 의자 하나가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이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생동감을 주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이 나에게 아직 살아있는 감각을 주더군. 그 뒤 그는 매일 공방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몇 년 후에는 작은 목공방을 직접 열었습니다. 지금은 동네 아이들과 부모들이 찾아오고 이웃들이 직접 만든 소품을 공유하는 따뜻한 쉼터 같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노후는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더군. 또 한 사례는 경북 칠곡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글을 못 읽고 살았던 할머니들이 문해교육으로 한글을 배우며 삶을 시로 기록한 실제 감동 사연입니다. 이른이 넘도록 이름 한 글자 못 쓰고 살아왔습니다. 남편 이름에 도장을 찍고 아이 숙제를 대신 써주지 못했던 세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글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손주 이름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름 3글자를 내 손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연필 잡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가를 쓰는데 한참이 걸렸죠. 그래도 웃음이 났습니다. 평생 두려웠던 게 이제 내 앞에 놓여 있었거든요. 어느새 글자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글씨를 배우며 사람을 배우고 세상을 읽게 됐습니다. 그 작은 교실이 우리 인생의 봄날이 되었죠. 그렇게 모인 시가 89편. 우리는 책을 냈습니다. 이름도 이야기도 세상에 나왔습니다. 나는 이제야 나를 읽는다. 이제 이 시들은 교실을 떠나 마을 도서관 벽에 학교 교실 속에 걸립니다. 배우고 나누고 기억하는 배움의 순환. 글자를 안다는 건 단지 읽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다시 읽는 일입니다. 까막눈이 시인이 되기까지 그 여정은 늦은 봄의 이야기이자 존엄이 다시 피어난 기록입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도 아니고 누군가가 크게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 때 우리는 자꾸 큰 변화만 생각합니다. 뭐라도 크게 해야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아닙니다. 삶은 작은 걷기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종이 한 장, 나무 한 조각, 따뜻한 인사 한마디, 산책 10분, 차 한 잔의 시간,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을 다시 일으키는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한 걸음이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너무 무겁나요? 혹시 요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나요? 혹시 내가 사라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나요? 그렇다면 절대로 혼자 버티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 버티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다시 살아가려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의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너무나 소중한 당신은 기억하세요. 인생은 결단코 여기서 포기하기엔 너무 길고 또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 힘들다면 잠시 쉬어도 됩니다. 하지만 멈추지 마세요. 작은 한 걸음, 딱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야 할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더 따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